여러분 안녕하세요, 흑곰입니다. 저번 타이칸 시승 영상이 많이 미흡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미흡한 영상으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점을 설명드릴 겸 타이칸과 테슬라를 항목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은 댓글부터 뜨거웠는데요. 가장 많이 남겨주신 의견이 바로 주행거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인증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인증하는 주행거리는 최대한 보수적인 상황을 적용한 테스트라서 웬만한 상황에도 이만큼은 간다 이런 느낌이고, 유럽의 WLTP의 경우는 적당한 가정을 통해 이 정도 내외로 가지 않겠어? 의 느낌입니다. 테스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WLTP의 경우 23km의 거리를 30분간 주행한 결과값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이때 최고 131km까지 가속을 하고 평균 속도는 46km가 되게 진행을 합니다. 이때 기온, 공조기의 사용 여부, 기타 주행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조금 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시내와 고속도로 환경에 설정된 시뮬레이터에서 풀충전에서 방전이 될 때까지를 측정합니다. 그렇게 측정된 주행거리에 온도나 배터리 상태 등을 감안해 70%만 반영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공조기, 급가속, 급감속 등의 기타 요인들을 적용해 보정식을 대입합니다. 즉, 봄에 적당하고 한산한 드라이브 코스를 주행했을 때의 결과가 WLTP 인증거리이고, 겨울에 히터 틀고 적당히 밟으면서 운행했을 때의 결과가 국내 인증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범하게 타면 인증주행거리보다는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타이칸뿐만 아니라 테슬라를 포함한 기타 다른 전기차도 동일한 점입니다. 단 히트펌프 유무에 따라서 기온에 따른 인증거리 감소는 편차가 좀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께서 남겨주신 의견이 겨울에 타도 타이칸은 400km 이상 갈 수 있다는 답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실차주분들이 남겨주신 인증을 좀 찾아봤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배터리의 96%를 소모하셨는데 주행거리가 약 294km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400km 이상을 갈 수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증 주행거리보다는 조금 더 달릴 수가 있다. 그리고 겨울에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10에서 40% 정도가 감소한다는 걸 생각하면 겨울을 제외하며 그래도 300 후반 정도의 실주행거리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주행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그럼 타이칸과 테슬라의 주행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인증기간별 주행거리입니다. 감소폭에서 차이가 있지만 타이칸과 모델 S 모두 국내에서 인증 주행거리가 좀 줄어들었네요. 실주행거리의 경우 겨울철에 아니면 두 차량 모두 인증거리보다 긴 주행거리를 갖고 있어 모델 S가 주행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겨울철의 경우는 타이칸은 히트펌프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 주행거리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데요. 다만 영하의 날씨에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를 주행한 오너들을 보면 겨울에도 모델 S가 조금은 더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타이칸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포르쉐의 경우 이 포뮬러에 출전을 합니다. 이 포뮬러의 경우 배터리의 효율, 배터리 과율을 위한 셧다운, 배터리 소모 계산 등 전기차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전략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데이터를 또 얻을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지금 보시는 피니시 장면에서는 차량들이 거의 0%에 가까운 배터리 전장으로 들어오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치밀한 계산과 기술이 필요한 곳에서 노하우를 얻은 포르쉐가 생각보다는 낮은 배터리 효율을 보여줘서 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해볼 점은 차량의 완성도입니다. 차량의 마감, 승차감, 브레이킹 능력 등 완성도 면에서는 타이칸이 앞서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승차감 차이가 정말 컸는데 서스펜션의 노면 처리 능력 등 안정감 면에서는 아직 테슬라가 포르쉐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모델 S를 운전했을 때 동승자가 멀미를 좀 호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타이칸을 함께 시승했을 때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S는 속도가 좀 붙으면 차량이 붕 뜬 듯한 느낌과 함께 제가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타이칸은 정말 내가 바닥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가는구나 하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비교해볼 점은 자율주행인데요. 이 부분은 테슬라의 워낙 큰 장점이다 보니까 포르쉐가 따라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아직 테슬라의 자율주행, 우리나라에서는 반자율주행 또는 주행보조라고 하죠. 이런 능력을 따라잡을 만한 회사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하드웨어적인 건 포르쉐가, 소프트웨어적인 건 테슬라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타이칸과 모델 S가 차량이라는 점에서 수준 이상의 하드웨어가 좀 요구가 되는데, 모델 S는 그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보여줄 때가 좀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본질은 이동수단이지만 그 안에서 재미를 찾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크게 따지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거는 아직까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차량의 완성도와 운전의 재미는 타이칸이 좀 더 앞서고, 자율주행과 편의성은 모델 S가 좀 더 앞서올 것 같네요. 이러한 점은 포르쉐와 테슬라의 국가적 배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 면적이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넓은 국가이다 보니 어떻게 더 편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자율주행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느낌입니다. 서부 같은 데를 보면 직진만 1000km씩 가까이 하는데 그 정도 달리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운전의 재미를 느끼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반면에 독일은 아우토반, 니르부르크링 같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운전 자체의 재미를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서 모터스포츠로서의 재미를 추구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포르쉐의 경우 전기차를 단순히 내연기관의 동력원을 모터로 바꾼 형태라면 테슬라는 전기차 자체를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차량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테슬라와 포르쉐가 같은 듯 하면서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둘 중에 뭐가 더 낫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차량이 추구하는 바와 구매자의 취향이 맞는 차량을 선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전 운전 자체의 재미를 좀 좋아하고 아직 국내 여건엔 자율주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타이칸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타이칸의 어마어마한 가격대는 저와 맞지 않습니다. 오늘은 포르쉐와 테슬라 그리고 각 전기차 대표 모델인 타이칸과 모델 S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저번엔 제가 너무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바람에 딱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은 얘기가 나왔던 주행거리와 각 차량의 대표적인 장점인 완성도와 자율주행을 비교해봤습니다. 두 차량의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각자의 장점과 지향점의 차이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재미있고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